자신의 생명수에 대한 자부심은 잠시 접어두세요. 그 숫자의 가장 독한 부분과 마주할 용기가 생기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수비학을 통해 자신의 좋은 면에 대해 듣는 걸 좋아하죠. 리더로 태어났다거나 힐러라거나 하는 것들이요. 하지만 사실 당신의 생명수는 주변 사람들이 차마 말해주지 못하는 최악의 레드 플래그들을 남몰래 키우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모든 생명수의 어두운 면을 파헤쳐보고 왜 결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깊은 치유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리더에서 나르시시스트로. 숫자 1은 듣기만 해도 정말 멋지죠. 다들 1번을 타고난 리더, 개척자, 독립적이고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균형을 잃는 순간 1번의 어두운 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악몽처럼 드러납니다. 바로 독재와 나르시시즘이죠. 그림자 상태의 1번은 어떻게 하면 팀을 함께 성장시킬까? 라고 묻지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모두가 나를 따르게 만들까? 라고 묻습니다. 1번의 주인공 증후군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당신은 늘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심판할 권리가 있다고 여깁니다. 일상에서 독이 되는 1번들은 종종 외톨이가 되곤 합니다. 그들이 미친 듯이 일하고 실적에 목매는 건 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패배자로 보일까봐 두렵다는 거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1번을 위한 섀도우 워크. 억지로 겸손한 척하라는 게 아닙니다. 권한을 위임하는 법을 배우세요. 잘 모르겠는데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한다고 해서 당신이 덜 멋있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숫자 2. 공감 능력자에서 동반 의존자로. 숫자 2는 평화, 사랑, 공감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2번의 어두운 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동반 의존이라는 아주 고통스러운 심리학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Z세대 용어로는 집착이나 개인적인 경계를 잃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2번은 갈등을 매우 두려워해서 미움받기 싫은 나머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모습까지 기꺼이 왜곡합니다. 독이 되는 2번, 에너지를 가졌을 때 당신은 더 이상 힐러가 아니라 전형적인 people pleaser,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가 됩니다. 당신은 온갖 레드 플래그를 가진 사람들에게 끌리면서도 내가 저 사람을 고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뛰어들죠.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귀한 희생이 아닙니다. 일종의 은밀한 심리 조종이죠. 당신은 상대방이 당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어 절대 버림받지 않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헌신합니다. 2번을 위한 섀도우 워크, 경계, 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냉정해질 필요는 없어요. 그저 피곤할 때 약속을 거절하기만 하면 됩니다. 공감은 자기 자신에게 먼저 공감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갖습니다. 즐거운 가면과 가면 증후군. 숫자 3은 예술가, 창의성, 환한 미소, 그리고 SNS 속 인싸의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항상 즐거워 보이는 겉모습 뒤에는 무서울 정도로 공허함과 가면 증후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두가 3번을 주목의 중심으로 보지만 정작 3번 자신은 늘 내가 정말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가? 라고 자문합니다. 아니면 그냥 연기하는 건가? 3번은 유머 감각을 방어 기제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죠. 이것이 바로 많은 3번들이 친구는 많아 보여도 깊은 관계에서는 지극히 얄팍한 이유입니다. 3번을 위한 섀도우 워크. 우울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에게 재미없어도 괜찮고 슬퍼해도 괜찮다고 허락해주라는 겁니다. 나 오늘 좀 별로야 라고 말한 뒤에 굳이 웃는 이모티콘을 붙이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안정이 통제의 감옥으로 변할 때. 숫자 선은 규율, 기반, 안전의 숫자입니다. 하지만 4번의 어두운 면은 융통성 없음, 보수적임, 그리고 통제 강박, control freak입니다. 그들은 이메일의 오타 하나하나를 지적하고 1분 늦은 걸로 트집 잡고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사회는 이를 프로페셔널함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것은 극심한 공포의 표현입니다. 바로 혼돈에 대한 두려움이죠. 4번은 종종 허슬 컬처, 과로 문화에 갇힙니다. 낡은 원칙을 고수하는 태도는 그들을 비판적이고 잔소리 많은 사람으로 만들고 무심코 가족과 연인에게 숨막히는 압박감을 줍니다. 4번을 위한 섀도우 워크, 와비사비라는 개념, 즉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계획 하나가 틀어졌다고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통제를 조금 내려놓는 것이 더 가볍게 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유를 향한 열정인가, 무책임한 도망자인가. 숫자 4호는 바람과 같습니다. 흥미롭고 모험심 강하고 인생을 즐길 줄 알기 때문에 모두가 5번 곁에 있길 좋아하죠. 하지만 바람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5번의 어두운 면은 관계 깊이와 쉽게 실증내는 성향입니다. 불균형 상태의 5번은 개인의 자유 존중이라는 명목 아래 변화를 현실 도피, 기재로 사용하곤 합니다. 관계나 프로젝트가 책임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5번은 잠수를 타버립니다. 그들은 늘 포모 증후군에 시달리죠. 5번을 위한 섀도우 워크. 지루함도 필수적인 부분임을 받아들이세요. 진정한 자유는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즐겁지 않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것에 전념할 수 있는 충분한 규율을 갖는 것입니다. 보호자에서 감정적 조종자로. 숫자 6 하면 따뜻하고 희생적인 국민 엄마의 이미지가 바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어두운 면이 고개를 들면 그 사랑은 숨막히는 얼굴을 하게 됩니다. 독이 되는 6번은 순교자 컴플렉스를 겪습니다. 그들은 남을 위해 모든 일을 떠맡고 나서 이렇게 하소연하죠. 내가 이 집을 위해 모든 걸 다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들은 그 희생을 죄책감을 심어주는 도구로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게 만들고 자신의 계획대로 살도록 강요합니다. 6번을 위한 섀도우 워크. 아무도 당신에게 자기 인생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다른 사람이 스스로 넘어지고 책임질 수 있도록 손을 놓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은 먼저 자신을 사랑할 줄 알 때 비로소 건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자에서 냉소적인 외톨이로. 숫자 7은 종종 날카로운 지성인,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으로 칭송받습니다. 하지만 7번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그들의 머리입니다. 7번의 어두운 면은 지적 오만함, 냉소주의, 그리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향입니다. 그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고통을 지성화합니다. 이별의 슬픔을 느끼는 대신 실현 시 도파민 분비 메커니즘에 대한 과학기사 10개를 인터넷에서 찾아 읽는 시기죠. 그들은 모든 것을 분석하느라 감정이 메말라 버립니다. 이런 오만함은 사실 배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벽입니다. 7번을 위한 섀도우 워크. 머릿속 도서관에서 나와 진짜 삶을 사세요. 아무리 똑똑해도 감정의 울림이 없다면 영혼 없는 기계일 뿐입니다. 물질의 노예와 나약함에 대한 공포. 숫자 8은 물질을 창조하고 권력을 쥐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8번의 어두운 면은 무자비함, 실용주의, 그리고 돈이라는 렌즈를 통해 사람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림자 상태에서 그들은 인간관계를 계약으로 여깁니다. 더 무서운 건 그들이 권력형 나르시시스트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나약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나약함은 곧 타인에게 짓밟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위기에 빠진 8번은 종종 정상에서 느끼는 고독을 겪습니다. 8번을 위한 섀도우 워크. 집에 돌아오면 권력의 가면을 벗는 법을 배우세요. 돈은 도구이지 품격의 척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당신이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는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부분과 다시 연결되도록 도와줄 겁니다. 숭가구. 숭고한 이상인가? 구원자 컴플렉스인가? 숫자 9는 인도주의의 숫자로 항상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하지만 어둠이 드리우면 9번은 위선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들은 거창한 도덕만 늘어놓으며 남에게는 잘 살라고 조언하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방치합니다. 그들은 위대한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고 착각하는 구원자 컴플렉스에 빠져 실용적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우월감에 사로잡힙니다. 9번을 위한 섀도우 워크. 자신을 뜬구름 위에서 현실로 끌어내리세요. 세상을 구하기 전에 당신 침실에 널브러진 문제들부터 해결하세요. 예리한 직관이 망상에 빠진 몽유병자로. 숫자 11은 마스터 넘버로 매우 강력한 직관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11번의 어두운 면은 과도한 생각으로 인한 마비와 망상과의 아슬아슬한 경계입니다. 부정적인 상태에서는 신경이 쇠약해져 다른 사람의 에너지에 쉽게 지쳐버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 나르시시즘입니다.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보다 더 깨어난 상위 영혼이라고 여기면서 정작 현실의 사소한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11번을 위한 섀도우 워크, 그라운딩입니다. 몽상에서 벗어나 먹고, 자고, 청소하는 등 현실적인 일에 집중하세요. 물리적인 몸이 단단해야 영성이 환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건설자인가? 마비된 완벽주의 폭군인가? 숫자 22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마스터 빌더입니다. 그러나 22번의 어두운 면은 분석 마비 증후군입니다. 비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은 종종 압박감에 짓눌려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일단 시작하면 극단적인 완벽주의가 그들을 독재적인 폭군으로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불가능한 기준을 따르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22번을 위한 섀도우 워크. 당신의 주문은 완벽보다 완성이 낫다. Done is better than perfect 입니다. 그 위대한 것을 잘게 나누고 첫 벽돌을 쌓기 위해 사소한 일들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돌이켜보면 생명수의 어두운 면과 마주하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사람의 속을 읽는 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빠른 결과를 약속하지도 짜릿한 쾌감을 주지도 당신의 자존심을 어루만져 주지도 않죠. 일본에는 킨츠기라는 예술이 있습니다. 그릇이 깨지면 버리지 않고 금이 간 부분을 숨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금을 사용해 조각들을 다시 붙여서 깨졌던 부분이 가장 눈에 띄고 아름다운 부분이 되게 만듭니다. 섀도우 워크도 똑같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깨지기 마련이니까요. 많은 사람이 비난받을까 두려워 과거를, 독이 되었던 순간들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숨긴다고 해서 어두운 면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저 어둠 속에서 당신을 남몰래 조종할 뿐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레드 플래그를 받아들이고 이름 붙이는 법을 배울 때 상처는 더 이상 짐이 아니게 됩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당신이 나쁘다는 증거가 아니라 더 완성된 인격을 빚어낼 원재료입니다. 평온한 삶은 공허한 동기부여 명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거울을 보며 방금 튀어나온 자신의 못된 성격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미소 지으며 조금 다른 행동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당신의 생명수는 무엇인가요? 그 숫자의 그림자에 조종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적이 있나요? 지금 바로 절친을 태그해서 어떤 어두운 면을 숨기고 있는지 확인하고 아래에 댓글도 함께 남겨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비난 없이 서로의 진정한 치유를 도울 겁니다. 심리 분석,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흥미로운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